지금 이제 미국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내년 시장 전망 이런 것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시장 지금까지 매우 정확하게 네. 보신 분이시죠. 디멘전 투자자문 우리 송재경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제 미국 상황 그걸 좀 우리가 좀 알아야 이제 내년 뭐 전략을 짜든 뭐 전망을 하든 할 거 아닙니까? 예, 뭐 네. 전 세계 모든 돈이 지금 미국으로 다 빨려 들어가 있고 또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제 막판에 이게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마음이 또 이제 두근두근합니다. 네. 이틀 동안 또 이제 시장 네. 조정도 꽤 있고 그래서 향후 방향성이 어떨지 지금은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보통 하죠. 네. 트럼프 축하 랠리가 거의 2달 가까이 진행되다가 이제는 끝났지 뭐. 근데 그렇죠. 좀 네. 냉정을 좀 되찾는 시기로 오고 있는데 예. 이후에 이제 우리가 뭘 체크해 보면서 미국을 바라봐야 될지 그것이 또 우리나라에는 어떤 기회가 될지 이제 그걸 보고자 이제 좀 자료를 갖고 와 봤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기억을 되돌려 보면 정확히 1년 전 이맘때 파월은 정말로 착한 산타였습니다. 그때 피봇 하면서 시장의 랠리를 만들어준 좋은 피봇을 했는데요. 네. 이번 어젯밤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틀 전 밤이네요. 네. 2.0 피벗 2.0은 갑자기 나쁜 산타가 돼서 나타났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 그 화두를 보면 사실은 물가와의 전쟁이 끝났다라고 사실은 9월 정도부터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비컷을 했잖아요. 네.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꼭 그런 거 아닌 것 같다. 그런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좀 4개의 차트가 이제 가리키는 거는 그냥 한마디로 네. 얘기하면 인플레이션이 목표하는 2%까지 내려오기가 정말 어렵다. 그러니까 그래서 2% 후반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선행 지표들을 보면 수입 물가나 중소기업에서 월급 주려고 하는 거나 그래도 심지어는 심리나 뭐 또는 기업의 마진이나 이런 모든 걸 봤을 때 앞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당연히 파월 입장에서는 원래는 하반기에 들어와서 9월 이후는 고용에 좀 더 포커싱 하겠다 했다가 네. 다시 이제 물가로 좀 돌아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먹고 보면은 파월 입장에서는 지금 해야 될 일을 어찌 보면 한 셈이다 보셔야 네. 될 것 같고 네. 이것이 이제 파월이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거의 이제 데이터 드리븐이라고 하잖아요. 데이터 자체가 앞으로 물가가 이제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물가의 전쟁 2차전 우리가 그걸 연도해 두면서 시장을 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런 상황에 지금 미국이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정책적으로도 한번 볼까요? 내년에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거는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이 달라지는 걸 테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재무장관이 가장 중요하죠. 그 중에 네. 그걸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신임 재무장관이 그러니까 소위 그러니까 스캇 베센트 처음에 이분 지명했을 때 시장에서 환호했습니다. 네. 왜 그랬냐면 그나마 그 전에 너무 트럼프한테 열성적이고 시장에서 좀 극단적인 그런 분들이 막 꽂히는 걸 보다가 그나마 월가하고 말이 되는 사람이 좀 오지 않느냐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제 기대를 했었고요. 그 이후부터 사실은 시장 금리도 좀 떨어지고 그랬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333 정책이란 걸 두고 나오셨어요. 우리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 747 정책이라고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벤치마크를 하셨는지 세 가지 333 정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 3은 지금 올해 기준까지 9월까지 끝난 회계연도로 보면 미국의 그 재정 적자가 GDP 대비 한 6에서 7% 사이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절반으로 줄이겠다. 야심차죠, 사실은. 그게 첫 번째고, 첫 번째 3이고, 두 번째 3은 GDP 성장률 지금 3%의 근방에 와 있는 건데 우리 이걸 계속 유지 한번 해보겠다. 3% 성장을 유지. 예, 해보겠다. 이게 이제 목표인 거고요. 예, 사실 뭐 이게 목표지 꼭 달성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고요. 마지막 3은 트럼프가 그렇게 좋아하는 석유. 네. 예, 지금 전 세계 1등 생산국입니다. 근데 이 1,400만 배럴 정도 하루에 생산을 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300만 배럴 더 하겠다. 규제 풀어가지고. 이게 이제 333 정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이것이 시장에 미치는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당장 미국 서학개미들이 보셔야 될 게 네. 이게 GDP의 3%로 재정 적자를 줄이면 미국의 이제 국채 발행이나 이런 거에도 영향을 주겠지만 사실은 미국이 지금까지 성장한 것, 기업이 이익을 낸 것에
주된 거는 정부가 돈 써서 사실은 낸 거거든요. 재정 적자가 늘어나면 결국 그러면은 미국의 부채가 늘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 두 번째 차트를 보시면 지금 파란색 선이 정부 부채 증가율입니다. 증가율이 올라가면 시차를 두고 지금 붉은색 선이 기업 이익 증가율이거든요. 네. 시차를 두고 똑같이 움직이죠. 그러면은 지금 한 6% 넘어가는 재정 부양책을 지금 사실상 쓰고 있는 거잖아요. 부채를 늘렸던 거. 근데 이제 부채를 사실 3% 재정 적자를 맞추려면 줄여야 돼요. 네. 그러면은 발행도 줄여야 되고. 네. 그렇죠? 그러면 기업 이익이 계속 갈 수 있겠느냐? 만만치 않을 수 있겠다. 이익 증가율이 확실히 둔화되는 것만은 분명할 수 있겠다. 그래서 서학계회분들이 이걸 꼭 좀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약간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 게 트럼프는 어젯밤에도 지금 이제 셧다운이 되네 만에 하고 있잖아요. 오늘 밤을 기준으로 네. 미국 정부 셧다운이 되네 만에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럼 내가 받아들일게 물론 아직 대통령도 아니지만 받아들일게라고 하는 조건이 부채 한도를 늘려라. 나는 그만큼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쓸 테니까 라고 하는 트럼프가 있는 거고 그거는 GDP의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스콧 벤센트 자신이 지명한 재무부 장관은 아니 우리는 3% 이내로 맞출 건데요.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앞뒤 안 맞죠. 근데 부채 한도라는 거는 이게 전 세계에 몇 군데 없습니다. 네. 미국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데 부채 한도는 사실 진작에 없어야 되는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왜 양쪽에 놔두면 그 야당으로 있을 때는 부채 한도가 되게 달콤해요. 여당을 공격하기에. 네. 너 말 안 들어주면 이거 우리 안 들어줄 거야. 네. 끝까지 밀고 갈 수 있거든요. 거꾸로 지금 이제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은 아직은 본인들이 야당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민주당 내 부채 한도 미리 올려놔 이제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부채 한도 자체가 그걸 다 쓰겠다라는 말보다는 어찌 보면 그런 부담을 현재 지금 바이든 정부, 바이든 지금 있는 상하원에다가 넘기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돈을 쓰는 거는 또 이제 사실 가봐야 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방금 보여주셨던 자료 자체가 정부가 돈을 써야 기업 이익이 늘어난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들어오게 되는 행정부가 돈을 쓴다는 거냐, 줄인다는 거냐. 어느 쪽으로 봐야 되냐는 거죠. 트럼프는 유연합니다.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지금 상황에서 부채가 더 늘어나면 금리가 위로 더 튈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4.5까지 와 있는데 이게 5%, 6% 충분히 갈 가능성이 지금 열어놓고 보셔야 되거든요. 전 그래서 미국 시장 내년도는 상당히 좀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앞서서 이제 사실은 요 차트를 넘어갔었는데 예.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아래로 내려온 거 올라가는 겁니다. 역개월이라. 근데 지금 최근 한 2년간 미국의 시장 PER이 이걸 거스르고 그냥 위로 올라갔어요. 시장의 유동성과 기대감과 기타 등등으로 그냥 다 올라가서 여기서 금리가 5% 넘어가기 시작하면 미국 시장 빠질 거거든요. 사실 네. 심하게 빠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트럼프가 제일 자신의 업적을 전 시장에서 인정받는 첫 번째 지표가 주가 상승률입니다. 네. 거기에 큰 치명타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트럼프도 부채를 마구 찍어내는 거에 대해서 한 발 물러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그래서 제가 유연하고 그건 그때 가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하여튼 미국 정부가 어떻게 할지 또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 그 정도 이제 봤고요. 다음은 또 뭐 보면 되겠습니까? 그 환율을 봐야죠. 환율. 네. 이게 이제 왜 이걸 말하면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여러 명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네. 가장 큰 거는 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미국보다 우리가 성장률 낮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정말로. 맞아요. 그렇죠. 네. 네, 코로나 이전에는 상상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가서 최근 3년 특히 네. 이 미국보다 지금 성장률이 확실하게 낮았어요. 지금 네. 차트의 막대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면 미국보다 우리가 더 성장하는 거고 아래로 내려오면 지금 미국이 우리보다 더 성장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대략 1,000원에서 1,200원대 안정적으로 움직이던 환율이 지금 미국이 우리보다 3년 내 지금 내년까지도 그럴 것 같잖아요. 네. 지속적으로 미국이 더 성장을 하면 결국은 환율은 위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장률의 그런 큰 격차를 빨리 좀 되돌릴 수 있는 정책이 우리나라가 나와야 되는 거고 미국이 3% 정말로
그걸 정말 해? 뭐 이렇게 되는 또 3%를 한다. 그러면 정말로 시장이 우려하는 1,500원대 이상의 환율이 뉴노멀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네, 벌어질 네, 수 네, 있다. 그것을 꼭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환율이 1,500원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사실은 요 차트를 하나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데 지금 그 10년물 그러니까 아까 성장률을 봤는데 네.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 이게 이제 검정색이 아래로 내려오면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훨씬 높은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젯밤 기준으로 한 170bp 1.7% 포인트 미국이 더 높거든요. 이것도 지난 2년간 처음으로 역전이 됐던 거예요, 네네네네. 사실은. 그래서 처음은 아니죠. 2020년도 초반에 조금 있긴 했었는데 결국은 이거하고 맞잡아서 그대로 정반대로 원달러율이 우상향으로 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계속 더 높은 한 환율 자체가 현재 1,400원대가 상당 기간 유지될 수 있고 이것이 더 벌어진다면 1,500원도 열어놔야 되는 거는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금리를 별로 내릴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우리는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그럼 금리 차가 혹시 근데 더 벌어질 수도 있나? 지금 아무것도 안 움직이면 더 벌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미국 금리는 지금 올라가려고 품을 잡고 있으니까 예. 우리나라가 안 움직이면 지금 미국은 더 올라가니까 벌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고 지금은 거의 준 임시정부 상태라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좀 안정이 되면 우리도 뭔가 해야죠. 그래서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환율을 감안한다면 한국은행이 금리 자꾸 낮추기보다는 재정 부양책 써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결국은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다행스러운 건 네. 정부가 빚이 적어요.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정부가 돈을 쓸 수 있는 돈 빌릴 여력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저희 잠재 성장률이나 기대 성장률을 끌어올린다면 그러면 금리도 거기에 맞춰서 올라가면 그러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저는 요거를 이제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밸류업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제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 시장이 싸기 너무 싸요, 진짜. 역대급으로 네. 제일 싼데 싼 이유가 있다. 싼 게 비지떡인 게 우리나라 ROE도 엄청 낮아요. 지금 보통 ROE랑 PBR이랑 거의 같은 정비례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ROE가 높아지면 PBR도 높아지거든요. 예. 같이. 그러면 시장에 멀티플이 높아지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ROE를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돈을 많이 더 벌거나 분자에 있는 돈을 더 많이 벌거나 분모에 있는 자기 자본을 덜 늘어나게 좀 줄여주고 그러면 자사주 소각하거나 배당 더 늘리면 되거든요. 네. 이거를 좀 더 강화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ROE 낮고 PBR 저 PBR 가다 보니까 올해 한 해 동안 작년 대비 400억 달러가 미국의 그 서학개미로 다 나간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네, 400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대략. 그럼 400억 달러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한국은행에 지금 그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예요. 네. 한 해에 10%가 그냥 해외로 나간 겁니다. 그걸 뭔 수로 막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나라 소위 국장을 부양시키는 거 네. 이것 자체가 환율 방어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다른 데 집중할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환율 뭐 이거 갖고 이렇게 좀 깨작깨작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거는 미국으로 나가 있는 서학개미들이 한국 와서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그것 자체가 밸류업의 원래 취지잖아요. 네. 사실은 밸류업에서 이런 거보다는 정말로 원래의 생각으로 돌아와서 하는 것이 결국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책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웬만한 정책 내지는 웬만한 이 시장에 정말 상승이 좀 지속되지 않는 이상은 한 번 갔던 분들 잘 안 오실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네. 근데 거기에도 이제 이게 항상 이게 그 얘기는 또 미국이 영원히 우상향하면 그 말이 맞죠. 네. 근데 세상에 그러니까 달도 차면 기울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세상 이치적으로는 예, 화무 11홍이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요 차트가 되게 재밌어서 하나 갖고 왔는데 미국의 강세장 이게 대략 그러니까 1950년도 이후에 강세장이라면 한 해에 20% 이상 올라가는 걸 보통 강세장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강세장이 미국을 한 번 하면 세게 시작하면은 뭐 2, 3년, 길게는 막 7, 8년 막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세장의 평균적인 것을 잘라 봤을 때 네.
침체 직후에 있었던 강세장이 아니라면 무슨 말이냐면 침체 없이 강세장이 쭉 진행됐다면 네. 평균적으로 60-70%면 마무리가 되더라. 제일 세게 했었던 게 1962년도인데 그때 2년 반 동안 80% 정도 올라온 것이 침체 없이 쭉 올라온 것이 이제 그때가 최초였다. 2년 반 80%요? 네. 지금 더 많이 오르지 아니, 아닌가? 딱 지금 어느 정도 올랐습니까? 지금 2022년 10월을 바닥으로 지금 네. 보면 거의 말씀하신 대로 70몇 %, 80% 그냥 다 왔어요 지금. 지금 상황적으로.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목에 찼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런 표 있지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미국 주식에 다 몰빵하고 있습니다. 네. 더 들어갈 소위 뉴머니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적어도 미국장은 내년은 상당히 좀 쉬어갈 확률이 좀 꽤 있다 봐야 될 것 같고 원래 또 이제 이거 말고 제가 3년차 징크스란 게 있습니다. 네. 미국장은 강세장이 쭉 진행되더라도 3년차에는 쉬어가는 또 경향도 분명히 있거든요. 과거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제 3년 차인가요, 이제? 3년차죠. 지금 2023, 4 그쵸? 3, 4. 이제 올해 내년 5년대가 네.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도 목이 찼고 지금 금리도 위로 튀려고 하고 있고 지금 트럼프의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보면 오락가락해서 더 세게 재정부 정책을 밀어주기도 쉽지 않고 왜냐하면 지정 적자가 너무 크고 부채도 좀 너무 들어서 간당간당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기회가 왔다. 한국장은 기대가 아예 없고 미국장은 모든 사람이 기대하고 있고 네. 그렇게 해서 미국장에서 일정 부분 사실은 이제 기회에 대해서 점점 적어진다고 생각들 하신다면 그리고 한국장이 좀 제대로 변화가 생긴다면 그러면 의외로 빨리 또 손바뀜이 있을 수 있어서 마냥 포기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지금 당장 보이는 건 없지만 네, 네. 왜냐하면 특히 우리나라 시장은 그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침체 이후에는 왜 이렇게 길게 간 거예요? 제가 아까 표 보니까 침체 이후에는 뭐 거의 10년 동안 400%, 10년 동안 400% 이렇게 올라가던데. 침체가 오면 주가가 개박살이 나죠. 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엄청 낮은 거죠. 거기서부터 올라가니까 그다음에 보통 침체가 한 번 오면 그 침체에서 모든 게 좀 정리가 되잖아요. 네. 이게 공급 과잉 됐던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약간 태풍 지나가면 깨끗해지듯이 네, 네. 한번 정리가 되고 나서 좀 장기 호황이 오는 경향이 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체가 심하게 온 다음에는 장기 호황이 미국장에 늘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올라가는 건 침체로 올라간 건 아니니까. 없었잖아요, 지금. 금리를 딱 낮추기 시작하면서 올라간 거니까. 최근 한 2년 반은 특별히 딱히 침체가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2025년을 몇 개 키워드로 좀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유념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그냥 제가 요거는 마지막 자료는 이제 이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고 갖고 왔는데요. 네. 이제 위험 관리도 우리들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농무라 자산운용에서 요렇게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네네. 재밌어서 갖고 왔는데 회색 골프선은 눈에 보이는 위험인데 꾸역꾸역 나한테 오는 거 네네. 예상했지만 막지 못하는 거 네. 예상 못해서 막지 못하는 게 검은 백조 네. 두 가지를 막고서 검은 그 회색 백조라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백조. 왜냐면 이 안에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 이 갑자기 브로드컴 나타나고 조금 불안해졌잖아요. 네.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금 고객사들도 약간은 좀 내년도에 아무래도 그 투자의 강도가 좀 약화될 것 같고 그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는 잘 넘어갔지만 일본이 금리를 계속 인상하기 시작한다면 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우리 8월 달에 봤던 7, 8월에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6% 상회 가능성. 이거는 현재 계산해도 쉽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장률 한 2.5 네. 플러스 기대 인플레이션 2.5 합치면 벌써 5%거든요. 네. 거기다가 부채 더 찍으면 기간 프리미엄 0.5에서 1% 붙이면 바로 6%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0년물 국채금리도 열심히 보셔야 될 것 같고 의외로 미국의 성장 타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트럼프 이게 파월이 어제 한 말 중에 제일 깜짝 놀란 게 우리가 다행히 침체를 벗어난 것 같다. 네. 2007년도에 버냉키가 그 얘기하고 박살 한 번 났었습니다. 그런 분들, 그런 조심하는 분들이 그런 말 할 때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번 소비가 지금 너무 땡겨서 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산타랠리의 근간이었던 쇼핑 시즌에 네. 많이 늘었어요. 네. 이제 예상보다 많이 늘었는데 그걸 대부분 보면 내구재를 많이 샀어요. 이유가 뭐냐? 그 저희
그 관세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까 봐. 네네. 그럼 거꾸로 1, 4분기에는 안 사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중국도 이제 예상보다 좀 부양책이 미흡할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여기는 그러지는 않길 바라는데 그래야만 우리도 이제 수혜를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쨌든 중국 부양책도 잘 지켜보고 마지막 하나는 트럼프와 중국이 만났을 때 최대의 리스크는 대만입니다. 결국은 대만에서의 물리적 충돌 이거는 사실은 저는 안 하길 바라고 공화당은 오히려 경쟁을 좀 덜했던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네. 이것이 많이 벌어지면 그건 최대 진짜 검은 백조가 될 수 있어서 요 정도가 내년도를 바라보는 현재의 위험 관리 대상 팩터들이라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년 물국채 6% 그러니까 뭐 사실 대만 문제 이런 건 이제 어떻게 정말 우리가 통제 불능한 거고 예상할 수도 없는 건데 그 6%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를 감안을 해야 돼요? 결국은 이제 부채 관리를 서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아까 부채 한도 우리가 얘기해서 그건 돈만 쓰면은 시장이 좋은 거 아니야 그러는데 그때 사실 기간 프리미엄이 한번 팡 튀었었거든요. 이번에 안 그래도 그 사이에 관리 못하고 좀 더 올라왔는데 부채가 지금 여기에서 그럼 부채를 더 찍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그러면 기간 프리미엄 소위 말하는 채권 자경단이라는 그 세력들이 너희 그래 그렇게 무장한정 찍어내면 못 갚을 수도 있겠네. 그러면 우리 이자 더 줘. 이렇게 되는 게 사실 딴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기간 프리미엄이 붙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상황 자체는 그 충분히 6%가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서 이제 소위 그 회색 콜불소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런 금리 문제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서 그렇게까지 안 갈 것 같긴 하지만 여튼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를 하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님께서는 달도 차면 기운다는 그 세상의 이치, 그거에 따라 아마 미국장보다는 2025년은 국장이 오히려 좀 더 힘을 받지 저는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에서 힘을 받는다면 주 섹터들은 혹시 뭐가 될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혹시 하십니까? 글쎄요. 그 사이에 지금 오히려 이제 많이 간 분야보다는 그 사이에 헤맨 분야가 많고 사실은 가치 주스로 밸류업에 좀 가까운 것들이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예, 그래서 그 금융주도 사실 이번에 끝까지 외국인들이 굳이 밸류업 제대로 못해도 네. 정부가 못해도 자체적으로 밸류업하는 회사들은 다 잘 사줬었잖아요. 막판에 팔아서 그렇지. 그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면 첫 번째는 외국인들이 돌아올 거고요. 안정이 되면 그러면 아마 우리 집 떠나간 서학개미들도 그거 보고 되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되돌아오면 또 기관 또 떠나니까 기관은 떠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가 되면 미국장이 좀 슬로할 거라서 계속 끌고 갈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런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송재경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그래도 뭐 저의 나름의 뷰와 매우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밴 중에 처음으로 읽지 않거든요. 많이 일치하고 있어요. 불안한데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갈 겁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디멘전 투자자문의 송재경 대표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시원시원한 뷰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